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단통법이 11년 만에 사라진다. 뉴스 많이 보셨죠? 아마 많은 분들이 단통법이 뭐지? 나한테 무슨 상관인가? 하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복잡한 법률 이야기에 어려운 용어들, 솔직히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이걸 자세히 알아보니 우리 모두의 휴대폰 구매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변화더라고요. 특히 지금 휴대폰 바꿀 계획이 있으시거나 자녀분들 휴대폰 사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자,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 변화 함께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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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금방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단통법 이게 왜 생겼을까요?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으악.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죠. 너무 길어요.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휴대폰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는 법이에요. 자, 2014년 공짜폰 대란 다들 기억하시나요? 자, 2014년 10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통신사들이 "우리 회사로 오세요. 휴대폰 공짜로 드려요." 라며 무분별하게 보조금을 주며 경쟁했어요. 듣기엔 좋았지만 문제가 많았죠. 정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봤어요. 그리고 기존 고객은 혜택 없고 새 고객만 특혜를 줬단 말이죠. 결국 이 비용이 모든 사람의 통신비로 돌아갔다. 그래서 단통법, 정부가 나서서 제안을 둔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자, 첫 번째 그 제안은 통신사 지원금 공시 의무. 두 번째는 판매점 추가 지원금은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만 제한. 근데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뭐 다들 2014년 이후부터 휴대폰 다들 사용해 보셔서 아시죠? 보조금이 다 비슷비슷해졌어요. 그리고 통신사 간 경쟁이 확 줄었죠. 그리고 오히려 "소비자 혜택이 감소했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부작용 때문에 11년 만에 자그마치 강산이 한번 바뀌고도 1 년이 더 지나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단통법 폐지 과연 뭐가 달라질까? 자,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변화 이것은 바로 보조금 규제 완전 해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집니다. 통신사가 얼마 지원하는지 굳이 공개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유통점 추가 지원금이 상한선이 없어집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15% 제한이 사라져요. 이론상 이론으로만 봤을 때 무제한으로 보조금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폰의 부활입니다. 마이너스 폰의 부활. 이게 마이너스 폰이 뭘까? 이게 뭐냐면은 기기값보다 지원금이 더 많을 경우. 자, 그리고 현금 페이백도 이제 불법이 아니에요. 휴대폰을 사면은 과거 단통법이 있기 전에는 현금 페이백 받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분명히 그때는 휴대폰 사게 되면은 현금도 페이백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 게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복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자, 기존 25% 요금 할인 선택 약정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여기에 유통점 추가 지원까지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자,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는 좋은 점들. 첫 번째. 자, 잘 들어 주세요. 첫 번째. 발품을 파는 만큼 정말 싸게 살 수 있어요. 최신 스마트폰을. 두 번째. 같은 통신사 매장이라도 조건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자, 소위 성지라고 불리는 파격 조건의 판매점들
다시 활기를 띨 거예요. 자, 이거는 성지는 말 그대로 판매량이 많은 판매점, 대리점들은 그만큼 리베이트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더욱더 페이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거죠. 과거 저희가 스마트폰 신규 폰 살 때 큰 매장들을 찾아가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땡땡 마트, 땡땡 어디 대리점, 땡땡 성지, 어디 어디 폰. 자, 고런 곳으로 가면 똑같은 기종을 살지라도 "야, 나는 이거 사고 나서 50만 원 페이백 받았어." 어떤 친구는 "이거 사고 나서 뭐 40만 원 페이백 받았어." 요런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네. 분명히 소비자에게는 좋은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다. 근데 특히 지금이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인데, 그게 뭐냐면은 갤럭시에서 Z 시리즈 신모델 출시가 일단은 되어 있고요. 아이폰 17도 출시가 예정입니다. 아, 신규 모델 굉장히 바꾸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단통법 폐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뉴스 중에 하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초반 경쟁이 엄청 뜨거워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좋은 건 아닙니다. 주의사항 그리고 함정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자, 혹시 '또 속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죠? 예전에 그런 단어들도 많았잖아요. 호갱이라고 해서. 이거 당연한 반응입니다. 실제로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잘 들어 주세요. 특히나 시니어층 분들, 정보에 조금 어두우신 특히 시니어층 분들은 이 부분을 유심히 잘 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정확한 정보를 댓글로 답변으로 하나씩 하나씩 남겨놔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내용들은 여기서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자, 첫 번째, 정보 격차 위험이 있습니다. 정보에 어두우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어르신들이, 아, 이런 단어가 쓰면 좀 그렇겠지만 호구가 될 위험이 커졌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대처법 뒤에 반드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숨겨진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원금 많이 주는 대신 엄청 비싼 요금제를 몇 년씩 쓰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쓰지도 않을 부가 서비스를 잔뜩 가입시켜 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 과거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계약서가 핵심입니다. 현금 페이백은, 자, 약속은 반드시 현금 페이백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해요. 구두 약속만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계약 조건, 위약금, 의무 사용 기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전처럼 보조금 대란 이게 올까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1년 전만큼 극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와 다르게 시장 환경이 조금은 달라졌어요. 자, 첫 번째는 제조사의 구조가 변화됐다는 거죠. 예전에는 삼성, 애플, LG, 자, 주력으로 이거 말고도 여러 회사가 경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삼성, 애플 위주로 재편이 되어 있어요. 경쟁이 덜 치열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구매 패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통신사 보조금 없이 그냥 기기만 사시는 자급제 폰들이 엄청 늘어났고요.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자급제 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급제 폰 쓰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알뜰폰 시장도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보조금 영향력이 예전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세 번째, 통신사의 전략이 변화가 되었을 겁니다. 이미 5G 고가 요금제로 수익성 좋은 고객들을 일단 많이 확보했고요. 과거처럼 막 출혈 경쟁할 이유가 적어졌다는 거죠. 보조금 경쟁이 벌어져도 특정 고가 요금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만 혜택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네. 여기서 이제 규제 공백의 좀 문제, 자, 이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음 과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될까? 사실 지금은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점은 단통법은 폐지되었는데 이걸 보완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1인 체제라 의사결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은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이용자 차별 금지 기준, 그리고 이런 세부 규칙 마련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점이죠. 그래도 희망적인 내용은 정부가 연말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기존 법령과 행정 지도로도 어느 정도 관리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그런 법을 제가 한번 좀 체크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당장 사야 한다.' 요거는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발품을 쪼금 팔아야 됩니다. 네. 온라인 쇼핑몰, 통신사 대리점, 직영점 조건이 각각 완전 다를 수 있어요. 네. 요거는 꼭 생각해 주시고요. 세 번째, 총 비용 계산이 핵심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은 휴대폰 가격만 보지 마시고 의무적으로 가입 기간 이 동안에 총 통신비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여기서 호갱이 되냐 아니면은 혜택을 많이 정말 받는 고객이 되냐, 이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정말 꼼꼼히 확인하셔야 돼요. 휴대폰 같은 거 구입하실 때 보면 계약서 엄청 많죠. 그래도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지원금 지급 조건, 그리고 위약금 규정, 그리고 의무 사용 기간, 그리고 부가 서비스 가입 조건, 모든 걸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호갱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좀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죠. 이해가 안 되면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이런 거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분들한테 말씀하는 거 조금 부끄럽고 불편하다? 그러면은 제 채널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실한 정보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과 함께 상의하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하죠.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 강 강력하게 "이런 건 좀 조심하셔라." 이런 내용을 조금 정리를 좀 해 보면, 너무 좋은 조건은 일단 의심하세요. 자,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말 기억하시죠? 숨어 있는 조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구두 약속은 절대 안 돼요. 모든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해 드릴게요." 이런 말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시간 여유를 두고 충분히 알아보세요. 새로운 규정이 연말까지 나올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천히 급하게 알아보지 마시고 천천히 충분히 비교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을 더 싸게 살 기회가 생긴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더 현명하게,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책임도 생기죠. 핵심, 과연 최저가를 찾기 위해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 각자가 답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알아보세요. 필요하면 주변에 도움도 요청하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 소비자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변화는 항상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가져오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죠.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 면밀하게 살펴서 답글 남겨드릴 거고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